4차 방정식이라고 하고 이렇게 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인수분해가 쉽게 되는 애들만 이제 풀어주겠죠. 괜찮아요? 뭐 제일 쉬운 거 뭐가 있을까? 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뭐 이런 거 인수분해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얘는 그 개수들 쓰면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여기 숫자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건 여기 1의 여기 상수항의 약수들밖에 없죠? 1이랑 마이너스 1밖에 없을 거야. 1 넣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풀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실근이 하나 있고 여기는 뭐 이제 복소수는 아니고 다른 근해 공식에다 넣어서 이렇게 해결을 하고 이럴 수가 있죠. 인수분해가 되는 애들만 이제 풀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조리제법 같은 거 앞에서 배웠잖아요. 이런 걸 여기서 활용을 할 거고 또 하나 이제 쓸 수 있는 거는 이 인수정리 있죠. 인수정리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는 사람? 인수정리 나머지 정리의 특수한 경우였죠. 그치? 자 어떤 식 fx를 x-a로 나눈 나머지가 뭐였죠? 나눈 나머지를 r이라고 하잖아. 숫자. 그쵸? 이게 나머지 정리였죠. 괜찮아? 그치? 이게 FA랑 같다. 이것이 나머지 정리였는데 인수정리는 거기에 특수한 경우 나머지가 어떤 경우에? 0인 경우가 인수정리더라. 그래서 어떤 수 그래서 fx 어떤 식에서 어떤 숫자 x 대신에 a를 넣었는데 그 함수 값이 0이 되더라 하면은 우리는 그걸 보고서 뭐라고 할 수가 있다? fx는 x-a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이거는 근데 너무 이제 나머지 정리해서 하던 식이고 요거를 조금 다른 식으로 하면은 fx는 0이라는 방정식은 x는 a를 그대로 가지더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치?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더라 이런 거였고 자 그래서 이제 그 3, 4차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경우만 어떻게 보게 될 것이다.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이제 그 특수한 경우 두 가지 정도가 있다. 자, x 4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는 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 4차 방정식인데 다른 항은 전혀 없고 4차랑 2차 항만 있는 경우죠. 그치? 여기에는 약간 특이하게 이름이 붙어 있어. 뭐라고 붙어 있죠? 곱 2차식하고 붙어 있더라. 물론 요거는 이제 제일 쉬운 방법은 x제곱을 뭐 다른 문자로 치환해서 그냥 일반적인 2차 방정식처럼 푸는 방법이 있는데 안 풀리는 것들이 좀 있죠. 뭐 예를 들면은 근데 이게 안 되는 다른 경우들이 있다. 요 예시를 들면은 x 4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 이런 것은 x 제곱을 t로 치환을 해도 인수분해가 잘 안 되더라 이겁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풀어줘야 할까요? 이때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방법이죠. 근데 완전 제곱식은 일반적으로 그 꼭지점 같은 데서 완전 제곱식을 구할 때는 요렇게를 봤잖아. 그치? 근데 여기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완전 제곱식을 구하더라? 상수항과 완전 제곱식을 보더라. 다시 한번 좀 쓸게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x 4제곱과 1, 여기가 1의 제곱 이렇게 생각해서 완전 제곱식을 꾸리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x제곱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거나 혹은 x제곱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괜찮아요? 그치? 자, 그럼 요게 완전히 똑같지 않으니까 뒤에 변형을 좀 해줘야 되겠죠. 얘는 x 4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5x 제곱을 해줘야 되고 얘는 똑같이 해주면 x 제곱만 빼주면 될 것입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뭔가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기 쉬운 것은 무엇이다? 아래쪽 식일 것이다. 괜찮아요? 이렇게 하나 찾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인수분해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더라. 괜찮습니까? 이거는 잘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또 하나 특수한 게 이런 게 있죠. 곱이차식 말고
약간 특이한 게 또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름이 뭐라고 하죠? 상반 방정식. 그치? 왜 상반이냐면은 가운데 걸 기준으로 이렇게 개수들이 정확히 반대이기 때문이죠. 그치? 이거는 푸는 법을 푸는 법이 이것도 정해져 있어. 상반 방정식. 그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운데 있는 값인 가운데 있는 값인 x 제곱으로 나눠주고. 그치? 그래서 x 제곱분의 a 이렇게 한 다음에 a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b로 묶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답이더라. 괜찮나요? 그치? 그렇게 해준 다음에 x 플러스 x분의 1을 뭐 t 이렇게 치환을 해주고 풀면 되는데 주의해야 될 건 이게 그냥 t 제곱이 아니죠? 뭐여야 됩니까? t 제곱 마이너스 2더라. 이것만 기억해주면 문제를 풀 수가 있더라. 우리가 이제 다루는 4차 방정식, 3, 4차 방정식은 요 정도가 한계더라. 오케이? 이거는 잘 기억하시고 있을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는 3차 방정식을 조금 더 딥하게 다뤄봅시다.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어요. 여기에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감마가 좀 생긴 게 보이네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 감마 쓸 때 뭐 이렇게 그렇게 써도 큰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감마 쓰는 거 제가 저번에 얘기했었죠. 기억 안 나? 안 해줬었나? 네. 감마를요. 그러니까 R처럼 이렇게 써도 무방은 해요. 근데 R은 알파벳 R은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가잖아. 근데 감마는요 거꾸로 써야 돼. 이렇게 써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조금 이게 이렇게 완전히 좌우대칭은 아니고 약간 치우쳐져 있는 경우긴 한데 실제로 써주실 땐 이렇게 써주셔야 조금 더 구별이 쉬워요. 뭐 베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어떻게 쓰기는 나름이지만은 실제로 베타도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 이렇게. 뭐 독일어 배우신 분이면 저거 이게 뭐였지? 저거 여기 있으니까 기억이 안 나네. 독일어 이거 이름이 뭐야?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그런 거 있으니까 쓰는 거 많이 써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쓰는 법이 이게 그리스 문자잖아요. 다 있어요. 뒤에 나오겠지만 여러분 오메가도 쓰는 법이 있었죠. 이거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게 헷갈리지 않는 그런 방법이기도 해요. 어쨌든 알파, 베타, 감마가 있더라라고 하면은 얘가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를 세 근으로 가지니까 얘가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되냐? a에 x-알파, x-베타, x-감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더라. 그치? 이거를 쭉 전개해서 요 두 식이랑 같아야 되니까 a, b, c, d에 대한 식으로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한 식이 나타나겠더라. 괜찮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무엇이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a분의 b하고 나오게 되더라. 괜찮아요? 그치? 그러니까 제가 이걸 너무 뛰어넘었는데 사실 원래 정석적으로 쓰면 얘를 싹 전개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여기 예를 들어 3창은 넘어 2창 B랑 얘가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치? 이렇게 쭉 정리를 해준 게 이건데 여기서 이제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만 남겨두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한 것이 마이너스 a분의 b. 그쵸?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알파 한 것이 a분의 c.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를 모두 곱한 것은 마이너스 a분의 d. 괜찮나요? 그치? 그래서 보면은 부호에서 보면은 마이너스가 처음에는 무조건 붙었다가 안 붙었다가 붙었다가 괜찮아? 그리고 a분의 b, c, d 이런 순서대로 나오겠다. 오케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약간 다른 방향에서 보면은 알파, 베타, 감마 중에서 하나씩만 골라서 더한 거야. 괜찮아? 알파, 베타, 감마 3개 중에서 2개씩 고르는 방법이 알파, 베타, 감마, 알파죠.
얘네들끼리 곱한 다음에 다 더해준 것이 요거 C, 그치?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3개 중에서 3개를 모두 고르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준 게 A-A분의 D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약간 경우에서 느낌 나게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더라. 이것이 3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더라. 그치? 똑같은 논리로 뭐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이런 것도 얼마든지 만들 수는 있는데 너무 복잡해서 그런 건 잘 다루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거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당연히 여러분 이런 거 하면은 뭐 요거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제곱을 하면 뭐가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변형 공식 같은 걸 다 기억하고 있으셔야 되겠죠? 계산이 조금 복잡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잘 헤쳐나가야 돼. 그리고 문제에 따라서는 그 단순 노가다를 하는 경우랑 아닌 경우가 풀이 방법을 찾는 게 풀이 과정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맨 밑에 내용 봅시다. 6-3번 켤레근. 요거는 간단하게만 할게요. 별로 상관없는 거라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켤레라는 말 어디서 제일 많이 들어봤습니까? 복소수, 신발인데 수학에서요. 복소수에서 제일 많이 들어봤죠? 그치? 한 근이, 한 근이 A 플러스 BI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한 근이요 이렇게 복소수 근을 가질 때, 요거의 켤레 복소수인 A-BI도 근이 되려면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방정식의 개수들이 다 무엇이어야 돼? 실수여야 돼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개수가 실수일 때, 한 근이 복소수면 그거의 켤레 복소수도 근이 되더라. 괜찮나요? 그치? 이거랑 비슷하게 완벽하게 똑같은 건 아니지만 개수가 모두 뭐일 때? 유리수일 때 어떤 복소수 어떤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다 이렇게 복소수가 되었어요. 그치? 그렇다면은 여기에 뭐 켤레 복소수랑 켤레 무리수란 말은 원래는 없는 말이지만은 비슷하게 켤레 복소수처럼 부호가 다른 바라고 하면 안 되겠다. 베타라고 하자. 요거는 P-Q 루트 M도 근이 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치? 이런 식으로 개수가 유리수라든가 개수가 실수라든가 조건이 있으면 근이 하나만 있어도 두 개인 것처럼 이제 만들 수가 있다. 괜찮아요? 이 정도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자, 다음에 되게 중요한 것이 하나가 나와요. 그 다음 거 읽어보면 여러분 많이 봤다 오메가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오메가 관련돼서는 한번 쭉 정리를 해봅시다. 자,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x 세제곱은 1의 한허근 오메가. 여러분 이거 오메가 쓸 때도요. 오메가 쓸 때도 약간 쓰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랑 W랑 되게 모양이 비슷하잖아. 그치? W도요. W랑 오메가를 구별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쓸 때 W는 약간 뾰족하게 쓰거나 그리고 이것도 사실 좀 부족해. 오메가도 막 쓰면 더 뾰족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하는 좋은 방법은 W에 이렇게 양쪽에 좀 날개를 붙이는 겁니다. 오케이? 이러면은 이건 누가 봐도 W야. 그런데 오메가는 조금 더 부드럽게 둥글둥글하게 쓰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써줘야 오메가 모양이 좀 나옵니다. 비슷하게요. 요거는 조금 뭐 다른 얘기인데 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V도 비슷해요. V도 이렇게 날개를 써서 써주면 V고요. 그리스 문자 중에 이런 문자가 있어요. 이런 문자가 있어. 이렇게 발음하고 읽을 때는 누와 뉴의 중간 발음처럼 읽습니다. 누라고도 하기도 하고 뉴라고도 해요. 우리 한글로는 완벽하게 표현할 수는 없는 것 같아. 어쨌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딱 보면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리스 문자랑 헷갈리는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쓰는 법을 좀 명확히 구별을 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과학 같은 거 좋아할 친구라면 좀 구별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요거 오메가랑 W 구별하자. 자,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여기는 개수들이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니까 개수들이 죄다 실수인 거죠. 개수가 실수라면 당연히 오메가 바 역시 근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 인수분해 해주면은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한흑은 이렇게 해도 똑같은 문제가 되겠죠? 그치? 이걸 가지고 몇 가지 성질들을 쭉 만들어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오메가 세제곱이나 오메가 바의 세제곱이나 1이 되겠죠?
그치?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식에다 넣어줘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도 0이 될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당연 오메가 바 쪽도 똑같을 것이고, 이렇게 있을 것이고. 자, 다음에 3번. 여기에서는 여기 2차 방정식이 있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도 되겠다. 괜찮나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 오메가 곱하기 내가 제대로 한 게 맞지?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근과 계수의 관계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를 할 게 하나가 있더라. 자, 잠깐만, 여기다 그냥 4번이라고 하고 5번을 쓰자.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자, 여기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 1번과 4번을 이렇게 엮는 겁니다. 오케이?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도 1이고, 그치? 그 다음에 오메가 세제곱도 1이잖아. 괜찮아? 그러면 얘가 오메가 세제곱과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오메가 세제곱과 같다 해서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줄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식이 나오냐? 오메가 바는 오메가 제곱이더라. 그러니까 어떤 한 근을 제곱을 하면 자기 자신의 켤레복소수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똑같은 식으로 얘가 오메가 바의 세제곱이기도 하죠. 그치? 그래서 양변을 오메가 바로 나눠주면은 오메가는 오메가 바의 제곱이기도 하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까지 알아두시면 조금 더 좋다. 그리고 오메가 제곱은 여러분 오메가 세제곱이 1이잖아. 여기 오메가 세제곱은 1의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 분의 1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오메가는 역수를 취해도 켤레가 되고 제곱을 해도 켤레가 되는 거야. 그렇죠? 이런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여기도 비슷하게 오메가 바 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뭐 이런 것까지 알아두셔야.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우다다다닥 이게 나와줘야 된단 말이지. 그렇지? 여기다가 이 식은 아닌데 얘네들을 다루는 형태에 대해서 조금 해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성질이 하나 있다면은 저는 이렇게 쓸래요. 주기성이 3.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주기가 뭐예요?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잖아. 그런 게 3번마다 똑같은 게 반복이 되더라 이겁니다. 괜찮아? 제일 대표 뭐 이런 거 많이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메가 10제곱은 어떻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지? 얘는 오메가 세제곱을 세제곱하고 거기다 곱하기 오메가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1을 아무리 해봤자 오메가고 그래서 그냥 얘는 오메가 1제곱과 같겠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내년에 학교 시험 보러 가면 뭐 이런 게 있겠다. 오메가 2026제곱 이런 게 있겠지? 그치? 이런 건 어떻게 하겠어? 오메가 3으로 나누면 몇이냐 이거? 675 하고 오메가 이렇게 되겠군요. 그치? 그래서 얘도 그냥 오메가랑 같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오메가 안에 여기 제곱이 얼마든지 크던 간에 3으로 나눈 나머지 이런 식으로 오메가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치? 그리고 이런 문제 말고도 비슷하게 무엇이냐면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이렇게 쭉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메가 뭐 20제곱까지 더했어요. 그치? 이런 경우 할 때 이렇게 더하면은 0이 되는 거 방금 여기서 봤죠? 그치? 오메가 세제곱, 4제곱, 5제곱을 해도 똑같이 0이 되겠죠? 왜? 한 번만 써볼까?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4제곱 더하기 오메가 5제곱 하면 오메가 세제곱은 1이죠. 오메가 4제곱도 오메가죠. 오메가 5제곱 오메가 제곱이니까 이렇게 더해주면 또 얘랑 똑같아서 0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3개마다 똑같은 성질이 반복이 되더라.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해줄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3개마다 노가다를 좀 해주면 된다 이런 거고. 자, 다음에 다른 걸 한번 봅시다. 자, 여기는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것도 있어요. 그쵸? 요거의 한 허근도 똑같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있어요. 그치? 근데 여기 오메가랑 여기 오메가 서로 다른 거죠? 문제가 다른 건 쓰는 방법이 똑같을 뿐이야. 그러면 당연히 얘는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한 허근이기도 하겠죠. 괜찮아요? 이제 똑같은 식으로 여기도 이제 써보면 오메가 세제곱이나 오메가 바의 세제곱이나 마이너스 1이더라. 그치? 여기선 조금 다르니까 1로 만들어주고 싶으면 오메가의 몇 제곱을 해야 되겠어요? 양변을 한 번 더 제곱해서 6제곱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여기는 오메가 6제곱이랑 오메가 바의 6제곱이 1이더라. 괜찮아요? 자, 아까 전에 오메가 세제곱일 때 주기성이 3이라 그랬어. 3번마다 똑같은 게 반복된다고 했어. 그럼 여기서는 대략 몇 번마다 똑같은 게 반복될 거라는 얘기야. 주기성이 6이다. 그러니까 6주기, 최소한 6번마다 똑같은 게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치? 이런 식으로 여기 남은 밑에 거는 여기랑 똑같습니다. 여기는 여기식에다 집어넣어주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여기 오메가 바 쪽은 그냥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근각에서의 관계 써주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두 근의 합은 1이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여전히 1이고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는 조금 다른 게 1번과 4번을 엮어서 5번 요걸 이때가 치면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여기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주면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아까 전 식이랑 조금 다른 게 보이십니까? 그리고 여기도 비슷하게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오메가는 비슷하게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오메가 바 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다. 괜찮나요? 그치? 그래서 둘의 형태가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어떤 문제든 간에 이게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로딩이 되고 뭔가를 풀기 시작을 해야 되겠더라. 괜찮습니까? 오케이. 뭐 이건 개념 노트 같은 게 따로 뭐 이제는 필요하진 않을 것 같고요. 굳이 이걸 적어야 될까? 그래서 요거 그리고 영상에도 남겨둘 거니까 이건 일단 그냥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필요하시면 그때 보시고. 자, 마침 이걸 썼으니까 여러분 여기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걸 풀러 거꾸로 좀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유형 10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유형 10번에 대표 문제 40번을 한번 봅시다. 자, 40번 문제 볼게요.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은 오메가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왼쪽 내용을 봐야 되겠죠? 이게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시작해야 돼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봅시다.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1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1 해서 따다다다닥 해서 오메가 20제곱에 분의 1까지 더했다. 이것이 0인가 체크를 해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1은 그대로고 오메가 분의 1은 뭐랑 같습니까? 오메가 여기 얘를 오메가 세제곱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뭐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메가 제곱이라고 쓸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오메가 세제곱이라고 생각하면 여기를 오메가 이렇게 할 수 있죠? 1 더하기 오메가 잡다가 오메가는 몇이 되겠어요? 0이 되겠죠? 저기 2번. 그래서 여기도 3개마다 더하면 0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괜찮아요. 똑같은 논리로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이 아니라 오메가 세제곱 분의 1 오메가 4제곱 분의 1 오메가 5제곱 분의 1 이렇게 해도 똑같이 0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쭉 반복돼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되겠다. 오메가 18제곱 분의 1 오메가 19제곱 분의 1 오메가 20제곱 분의 1 이렇게 한 것도 0이 되니까 모두 다 0이 되겠다. 괜찮나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까지는 아니고 할 수가 있고. 자, 다음에 니은을 봅시다. 1 플러스 오메가 바. 그 다음에 1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제곱. 그 다음에 1 플러스 오메가 바의 세제곱. 4제곱, 5제곱. 자, 요것이 2더라. 자, 그럼 이런 건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오메가 바를 뭐라고 바꿀까요? 오메가 바 그대로 내비둬도 되고 뭐 그건 자기 자유입니다. 뭐 저는 여기 마침 이렇게 썼으니까 요걸 한번 써볼게요. 1 플러스 오메가 바가 뭐랑 같습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제곱과 같네요. 그치? 그 다음에 1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와 같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오메가 바의 세제곱은 저기 1번 성질에서 1이 되니까 여기는 2가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그리고 여기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바의 4제곱은 뭐랑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오메가 바의 세제곱이 1이니까 얘는 1 플러스 오메가 바와 같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 전이랑 똑같이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제곱 이런 식이 되는 거고 여기도 1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바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애들을 다 곱해주면은 자 여기 마이너스는 2개 있어서 마이너스는 총 4개 있어서 사라졌죠? 그치? 그러면 총 2 곱하기 오메가 바의 몇 제곱이니까 2제곱, 제곱 1제곱, 제곱 1제곱이니까 총 6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근데 오메가 바의 세제곱이 1이었으니까 얘는 그냥 2 하고 나오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니은도 참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치? 자, 디귿 리을도 이제 쭉 보러 갑시다. 디귿 오메가 플러스 1분의 1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플러스 1분의 1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1분의 1 한 것이 1인가 하고 물어봤어요. 자 한번 봅시다. 오메가 플러스 1을요 어디서 여기 식들 중에서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저는 2번식에서 찾아볼게요. 여기 1 플러스 오메가가 여기 있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1 플러스 오메가를 뭘로 바꿀 수 있어?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1 이렇게 바꿀 수 있네요. 괜찮아? 근데 1을 또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오메가 세제곱처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는 결론이 마이너스 오메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괜찮아요? 두 번째 식은 오메가 플러스 1이 저기 2번 식에 또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하고 또 여기 1을 오메가 세제곱으로 바꿔주면 여기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될 것이다. 괜찮습니까? 그치?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니까 여기는 2분의 1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로 있는데 마이너스로 한번 묶어줍시다. 이런 모양이 되겠네. 괜찮아요? 그럼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가 저기 또 2번 식에 있네요. 괜찮아? 여기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그래서 여기 결과는 사실은 2분의 3이 돼서 틀렸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지요. 괜찮나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바꿔가면은 충분히 할 수가 있더라. 마지막 리을 한번 봅시다. 오메가분의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오메가 바의 제곱분의 1 플러스 오메가 바. 자 그러면은 여기 첫 번째 제곱 봅시다. 오메가는 그대로 내비두고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무엇이랑 같습니까? 여기 2번식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와 같겠죠. 그래서 여기는 결과가 마이너스 1 하고 나올 것이고 똑같은 논리로 여기도 1 플러스 오메가 바를 마이너스 오메가 바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도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여기는 마이너스 2 하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리을도 틀렸다. 답은 기억, 니은, 만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쭉 풀어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오메가는 뭐 한 유형인데도 유형이 대여섯 개씩 있죠?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당연한 얘기만큼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외우고 얘네들 써먹을 수 있어야 뭐가 가능하겠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내용은 여러분 뭐 개념 노트까지는 필요 없고 그 노트에다가 요거 성질만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둡시다. 오케이? 이거는 지금 한번 써보시면서 이거였지 하고 적어두기만 합시다. 네. 더 응? 어떤? 아니 뒤에 문. 그럼 일단 문 닫아요. 4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라고 되어 있네요. 물론 요거는 공통부분이 바로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 마이너스로 묶으면 공통부분이 보이죠?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한번 이렇게 들었어요. 조립제법으로 1,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그러면 여기 넣을 수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 4의 절대값, 상수항의 절대값 4의 약수들에서 1, 2,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런 애들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 넣어보면 1 넣어봅시다. 뭐야 사가 왜 나와? 그래서 이렇게 돼서 나머지가 0이 되니까 나눠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돼서 한 번 더 나눠주면은 이렇게 되어서 세 근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럼 가장 큰 근은 1이고 가장 작은 근은 마이너스 4니까 두 근의 차이가 5만큼 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이건 별로 어렵지 않죠? 뭐 나머지도 인수분해가 어차피 잘 되니까 이런 식으로 조리제법 연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6번입니다. 6번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건 대놓고 그냥 뭐 치환하라는지 주고 있죠. 그치? x제곱 플러스 2x를 a라고 치환을 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11a 플러스 2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3이랑 8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바꿔서 다시 집어넣어주면 24가 두 개가 있어요. 어디요? 문제 뭐 잘못 나와 있나? 아, 24. 그러네. 쓸 때 빨리 쓰려다 보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각각의 식들은 모두 인수분해가 쉽게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서 두 모든 근이 1 또는 2 또는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괜찮나요? 그치? 요거에 모두 절대값의 합을 구해야 되니까 절대값의 합은 10하고 나오게 되겠죠. 이건 뭐 이렇게 대표 문제라서 어렵진 않을 거고, 이거만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다. 자, 다음에 10번으로 유형 3번 10번으로 가봅시다. 얘는 x 4제곱 마이너스 13x 제곱 플러스 36은 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 되겠습니까? 이거는 보기차식이죠. 그치? 보기차식은 먼저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인수분해가 되면 좋고, 아니면 뭔가 다른 걸 찾아봐야 돼. 그치? 이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됩니까? x제곱을 뭐 x 이렇게 두면 x제곱 마이너스 13x 플러스 36 이렇게 되잖아. 인수분해가 되나? 네. 되네요. 운 좋게. 되면은 뭐 그냥 하면 되지. 그치? 이렇게 돼서 그러면은 이렇게 나눈 것도 다 인수분해가 되더라. 이렇게 되어서 답이 플러스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더라. 괜찮나요? 근데 문제에서 알파가 가장 작고 베타가 가장 크다고 해서 알파가 마이너스 3, 베타가 마이너스 2, 감마가 2, 델타가 3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면은 총 결과는 12 뭐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괜찮나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다음에 근데 중간에 여러분 이거 말고 그 다른 유형 있잖아. 12번 이것만 한번 해볼까요? x 4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 이거 아까 전에 한 거랑 문제 내가 개수 어떻게 한 거랑 똑같네. 쉬운 거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건 아까 전에 했던 거죠. 그치? 이거는 x제곱을 대문자 x로 치환하고 나면은 x제곱 마이너스 3 대문자 x 플러스 1이니까 인수분해가 안 돼. 그쵸? 이런 경우에는 인수분해를 하는 게 아니라 완전 제곱식을 찾아봐야 되더라. 괜찮아요? 그치? 얘는 x제곱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일 수도 있고 x제곱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일 수도 있더라. 그래서 변형을 해주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5x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x제곱. 그쵸? 그런데 요 중에서 완전 제곱식이 좀 더 되기 쉬운 거는 위에 게 아니라 아래 거더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풀어주더라. 괜찮나요? 그치? 이렇게 해서 풀어주더라. 이런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어렵진 않죠? 그치? 여기는 이 정도만 하고 남겨둘게요. 자, 다음에 15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15번에서는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거를 우리가 이게 상반방정식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했다면은 일단 얘를 조립제법부터 하려고, 그렇지? 이렇게 시도한 다음에 여기다 숫자를 넣어봐야 됐을 거야, 그쵸?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여기 상수항이 1이기 때문에 결국 1이랑 마이너스 1밖에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1이랑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뭐 인수분해 되는 게 없어요. 해보면은 이제 나머지가 절대 0이 안 될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뭔가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되고, 그렇게 하고 나서야 여기 가운데 기준으로 이렇게 같은 상반방정식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상반까지만 쓰죠. 어차피 다 아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는 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더라. x제곱으로 나눠서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x분의 1을 치환을 해주더라. 얘를 a하고 치환해주면은 a제곱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냥 a제곱 아닌 거 주의하시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더라. 괜찮아요? 그치? 인수분해 해주면은 이렇게 되어서 다시 정리해주면은 이렇게 되겠다. 괜찮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에 식을 x제곱으로 나눴었잖아, 여기에서.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시 x제곱을 곱해줘야 원상복귀 될 거야. 괜찮아? 근데 여기에 x 하나, 여기에 x 하나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조금 더 깔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는 게 깔끔하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그럼 여기서 여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허근이니까 여기가 실근을 가지는 얘밖에 없겠죠? 얘 여기를 이제 근해 공식에다 집어넣어 주면은 x는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에서 4 빼니까 5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 괜찮나요? 네. 이런 식으로 다 아는 얘긴데 제가 너무 막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있어 보이는 척 하고 있죠 뭐. 원래 문제가 그렇죠 뭐. 쉬울 거야.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18번 문제입니다. 18번이 아까 전에 얘기한 인수정리 이런 거랑 연관이 있습니다. 자, x 세제곱 플러스 k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k의 x 플러스 6 여기에 한 근이 2더라 이렇게 하고 나머지 근이 알파랑 베타더라 이렇게 할 수가 있네요. 그치? 이걸 기반으로 이제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그러면 한 근이 2인 거 x가 2를 여기다 대입을 해야 되겠지? 성립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집어넣어주면 8 플러스 4k 플러스 2에 2-k 플러스 6이 0이더라. 그치? 그러면은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냐? 2k 그 다음에 8, 4, 6이니까 18 하고 나와서 k가 마이너스 9 하고 나오게 되겠네요. 그치? k가 마이너스 9인 거를 한번 다시 이제 집어넣어 주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11x 플러스 6 이렇게 될 테니까 이거는 이제 인수분해를 해줄 수 있죠? 근데 이제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처음에 x가 2가 근인 걸 안다 그랬으니까 2로 나눠주면 되겠다. 괜찮아요?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3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가 있겠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7이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이더라. 괜찮아요? 이걸 이용해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어떻게 변형을 할 수가 있다? 7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해서 55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뭐 변형하는 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22번 문제는 여러분이 이제 자주 틀리고 그런 거죠. 별표 한번 쳐주십시오. 제일 이제 틀리기 쉬운 유형이니까 x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k의 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4. 자, 2차 방정식일 때는 중근까지 나오면 판별식이 0이다로 땡이었어. 그치? 근데 여기에 이제 3차 방정식은 조금 더 어렵죠. 그치? 자, 개수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3-k, k-4 이렇게 해서 보면은 자, 여기다가 뭔가 넣을 수 있는 숫자들은 4의 약수들 1, 2,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있어야 될 텐데 자, 여기에서는 일단 그거 말고 k라는 문자에 한번 주목을 해봅시다. 그치? k가 없어져야 결국 마지막에 나머지가 0이 될 거 아니겠어? 그치? 이때 k가 없어지려면은 여기다 1을 넣어주면 되겠더라. 괜찮아요? 뭐 잘못 썼나? 어? 아, 그렇구나. 여기 이거 오케이. 이렇게 되겠더라. 그래서 집어넣어주면은 인자로 이렇게 없어지겠네요.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인수분해된 결과를 쓰면은 x-1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무 생각 없이 오! 여기 x제곱 마이너스 여기 뒷부분이 중근을 가지면 되겠구나. 이것도 방법이 되겠죠? 그치? 첫 번째로 얘가 중근을 가지는 방법. 중근을 가지고 해서 판별식을 써주면은 4-k의 제곱 마이너스 16이 0이 되겠다. 이걸 이용해서 풀어줄 수가 있죠? 그러면 k가 0 또는 8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괜찮나요? 이거는 뭐 계산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이걸로 k가 0하고 8 두 개만 나온다고 끝나면 틀리는 거죠. 그치? 무엇을 빼먹었느냐? 요게 중요한 거고 이게 어려운 이유가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랑 같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유도 같이 써줘야 돼요. 자, x제곱 플러스 4-k x 플러스 4가 x는 1을 근으로 가지는 경우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계산부터 해볼게요. 계산부터 해서 얘가 1을 근으로 가진다니까 1을 넣으면 성립을 해야 되잖아. 그치? 1의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가 0이어야 되니까 k는 9 하고 나오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그치? 그러면 k가 9면은 실제로 여기 식이 어떻게 될까 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이렇게 되어서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괜찮아? 근데 이게 왜 중근을 갖는다는 거야? 자, 전체식을 한번 써보세요. 여기가 x 마이너스 1 곱하기 이렇게 돼 있잖아.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1이 중근이 될 수도 있더라 이거죠. 괜찮아요? 그치? 이런 경우를 우리가 항상 빼먹더라 이겁니다. 판별식이 0인 건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x가 1이 중근이 되는 경우도 생각을 해줘야 돼서 이 문제가 어렵더라.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걸 떠나서 항상 빼먹기 쉬운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6번입니다)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어 있대요. 자, 여기에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다 라고 할 때 이거라고 할 때 문제에서 원하는 것이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감마, 감마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를 구하래요. 그러면 일단 당연히 세 근에 3차 방정식에 세 근이 있으니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다 합한 건 1.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나눈 것은 5.
알파, 베타, 감마 고도 곱한 것은 마이너스 2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이것들을 이용해서 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 계산하려고 하면 머리가 터져요. 물론 가능은 할 겁니다. 하나하나 하면 뭐 알파, 베타, 감마가 두 개가 나오고 뭐 어쩌고 이렇게 나오긴 할 거예요. 그치? 근데 그렇게 하면은 매우 힘들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를 되게 신기하게 한번 바꿔보겠어요. 치환도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자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1이다 라는 사실에서 시작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를 알파 플러스 베타를 1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치? 베타 플러스 감마는 1 마이너스 알파 여기는 1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식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식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 x-알파, x-베타, x-감마는 0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치? 우리가 편의상 이 식을 fx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요거는 fx에 x 대신에 뭔가 특정 값을 넣은 거랑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랑 같다고 할 수 있어? 요렇게 f1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네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식에다가 그냥 x에다 1을 넣은 값과 같더라 이겁니다. 괜찮아?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끝나는 거죠. 이거를 하나하나 전개하려고 했으면 지금 이거보다 풀이가 제 생각에 4배는 길어졌을걸요? 엄청 짜증났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꾸니까 엄청나게 쉬워졌죠. 그치? 이런 풀이도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공법으로 이거 하나하나 계산하려고 그러면 한 5분 걸려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그치? 이런 말하자면 이런 방법을 여러분이 계속 머릿속에 익혀둬야 돼. 이런 게 계속 쌓이고 이래야 실제 학교 나중에 내년에 시험 볼 때 40분 내에 문제를 50분 내에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눈이 자꾸 감겨. 두 문제 정도만 더 하면 되지 우리. 문제 다 한다는 거예요. 시간 나면 그냥 문제 풀죠. 자려고? 자도 돼요. 저 가그린 하고 저거 리스테인 하고 자. 리스테인 하고 하면 잘 생각이 안 나요. 진짜요? 하고 자. 저. 이런 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가 저기 영상 편집에 들어갈 시간이 그 하나를 더 잘라야 된단 말이야. 이딴 소리 하는 시간. 자, 31번 한번 봅시다. x 세제곱 마이너스 4x 4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어 있죠. 그치? 여기에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새로운 방정식을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세 근으로 하는 새로운 방정식을 만들고 싶대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걸 정석적으로 하면은 전공법으로 하면은 세 근의 합을 먼저 구해보자. 알파 플러스 분의 1,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 계산할 수 있겠죠?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치? 그 전에 뭐부터 써야 되냐? 이거부터 하기 전에 이 원래 식의 근과 계세 관계부터 써줘야 되겠지? 그치? 다시 한번 써보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4고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마이너스 3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 다음에 새로운 방정식의 세 근의 합 여기에서 쓰면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뭐 이렇게 써서 이거 계산할 수 있겠죠? 계산해보면 알파 베타 감마 보내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올 거예요. 쉽게. 그런 다음에 또 하나 두 개끼리 곱해주면 알파 베타분의 1 베타 감마분의 1 그 다음에 감마 알파분의 1 이거 나와서 이것도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분의 1 이것도 역시 계산할 수 있어서 이거 3차 방정식의 세 근각의 관계를 역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서 3차 방정식을 만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치?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이겁니다. 자, 어떤 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냐면은
여기서 여기 원래 근과 우리가 새로 만들 근이 서로 무슨 관계입니까? 역수 관계더라. 그러면은 역수 관계면은 이걸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원래식을 x 세제곱으로 한번 나누어주자 이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치? 그런 다음에 어떤 그 이제 x분의 1을 뭐라고 치환해 주는 거냐면 대문자 x 다른 거다 이렇게 치환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여기에서 이제 얘를 그 x에 대한 소문자 x처럼 바꿔놓으면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다라고 바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치? 이런 거는 역수인 경우에 특수하게만 이제 허용이 되는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아까처럼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하나하나의 계산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문제가 약간 특이한 경우였다. 그래서 지금 여기랑 여기 지금 원래식이랑요 여러분 원래식이랑 이렇게 결과값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개수의 순서가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1이지 여기서는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에서 개수의 순서가 완전히 뒤집혀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역수인 경우에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 다음에 34번 이것도 쉽죠? 네, 34번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의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일 때 그리고 문제에서 a, b가 유리수라고 했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개수가 유리수인 겁니다. 괜찮아요? 개수가 유리수니까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면 2 마이너스 루트 3도 근이 된다라고 바로 할 수 있죠. 괜찮아요? 그치? 개수가 유리수이기 때문에 이것도 할 수 있고 그럼 남은 근을 알파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 알파 2 플러스 루트 3, 2 마이너스 루트 3 요걸 뭐 근으로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기야 하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아봅시다. 어떤 걸 쓰는 게 좋을까요? 뭐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뭘 쓰고 싶냐면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고 싶어요. 그치? 근데 세 근의 합이나 뭐 이런 거는 A나 B 문자가 들어 조금 별로야. 그치?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세 근의 곱을 보자 이겁니다. 괜찮아요? 세 근의 곱은 2 플러스 루트 3 2 마이너스 루트 3 알파 이렇게 한 것이 몇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겠죠? 이걸 보고서 하면은 알파가 마이너스 2다라는 걸 확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나요? 그치? 그런 다음에 알파가 마이너스 2 하고 이제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3차원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를 A랑 B에 적용을 하면은 A, B를 구할 훨씬 더 편하게 구할 수 있겠다. 괜찮아요? 이것도 똑같이 근각계수의 관계의 연장선상이지만 세 근을 그냥 더한 거 세 근을 그냥 더한 게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래서 A는 몇이 나옵니까? A는 잠깐만 4하고 2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하고 똑같이 나오겠네요. 다음에 하나씩 곱해주면은 이렇게 될 테니까 계산해주면은 요거는 4로 넣으면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여기는 1이 될 거니까 이것이 B가 되어서 B는 마이너스 7하고 나오게 되겠다. 괜찮나요? 그래서 A, B의 곱을 구해주면 답은 14하고 나오게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빠르게 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요 부분이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여기서 갑자기 그러니까 길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해봐. 혹시 2 플러스 루트 3을 2 마이너스 루트 3을 근으로 가는 즉 x가 뭐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을 가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뭔가 이상해지는 거죠. 그렇지? 그렇게 하면은 문제를 막 헤맬 수가 있다.
헤맨다는 게 계산을 많이 해야 된다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항상 그거를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많이 푸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문제 푸는 방법을 익혀야 돼서도 당연히 있지만 처음에 배울 때니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나서 지금처럼 이게 두 번, 세 번 반복을 할 때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은 어떻게 하면 문제를 계산을 최대한 덜 하고 풀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계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당연하지만 실수할 수도 있겠죠. 계산 실수는 그대로 틀리잖아. 그치? 그리고 당연하지만 시험이라는 건 시간 제한이 존재하니까 계산을 최대한 덜 할수록 시간이 덜 들어요. 그치? 이득이란 말입니다. 그런 걸 여러분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넓게 보면은 그 수능이고 좁게 보면은 이거 시험 볼 때까지 계속 고민하셔야 될 거는 어떤 문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풀어야 될까. 계산을 덜 하면서